내일 우리 시장의 힌트, 오늘 밤 뉴욕에서 찾아보시죠. 마켓 디너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PPI가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가볍게 달궈주고 있네요. PPI 잠시 전에 30분 전에 발표가 됐는데요. 드디어 물가가 본격적으로 완화되고 있다는 신호가 나왔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이 도매물가 7월 PPI 이 전월비 수치부터 볼까요? 0.0% 말 그대로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예상치가 플러스 0.2%였는데 이거를 하회했다는 말은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되고 있다라는 신호겠죠. 거기에다가 이걸 전년 동기 대비로 한번 살펴볼까요? 이 헤드라인 7월 PPI 4.7% 상승하면서 예상치 4.7%에 정확하게 비트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사실 근원 PPI겠죠. 바로 한번 확인을 해볼 텐데요. 이 에너지와 식료품 등 변동성이 큰 요소들을 제외한 미국의 7월 근원 PPI 이 전월 대비로 해서 0.4% 상승했습니다. 6월보다는 상승폭이 조금 확대가 된 거긴 하지만 중요한 건요. 예상치를 하회했다는 거겠죠. 이 예상치의 경우에는 0.3% 상승이었는데 이거를 가뿐히 밑돌았습니다. 그리고 이걸 체크하셔야겠죠. 저번 6월 달 지표는요. 이 유가가 워낙 급락했기 때문에 낮아도 너무 낮게 이미 책정이 됐었던 지표였습니다. 이 전월 대비해서 약간 상승했다는 것쯤은 시장에서 눈 감고 봐줄 수 있다라는 거겠죠. 이 근원 PPI 전년비 해서도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정확하게 비트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결과적으로는 이 생산자 물가지수 PPI 헤드라인과 근원 모두 이 전월비 기준으로 예상치를 하회하게 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낮아졌다라는 점이 최종적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또 거기에다가 한 가지 고용에서 또 좋은 소식이 좀 전에 들려왔는데요. 이 새로 생긴 미국의 실업자 수를 나타내는 지표이죠. 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고용 둔화가 지속이 되고 있다는 말이겠죠.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고용 둔화가 지속되고 있다. 연준이 금리 내리기에 딱 좋은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지표가 이렇게 좋게 발표가 됐는데 왜 이렇게 나스닥은 현재 선물이 약보합권에 머무르고 있냐라고 물으신다면요. 오늘 메모리 반도체단에서 조금 잡음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 내용 잠시 뒤에 저희 여승재 파트너님과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럼 오늘 우리 시장에 담긴 마지막 신호 체크해 보시죠. NX 특징 종목 코스피 상승률 상위 종목입니다. 확실히 오늘 자동차와 전자부품주의 강세가 눈에 띄는 하루였네요. 특히나 삼성전기 11.84% 오늘 정규장에 이어서 앱장에서도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두 가지의 호재가 있었죠. 첫 번째는 JP모건에서 이 삼성전기를 최선호주로 등극시켰다는 소식. 거기다가 더해서요. 이 AI 천재죠. 아셈브레너의 헤지펀드가 일본의 최대 MLCC 회사를 인수했다는 소식까지 MLCC단의 전반적인 이런 기대감이 다시 한번 커졌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상승 종목 4위단 한번 보실까요? 여기에서는 신재생 에너지가 강세를 보였네요. 그 외에도 프로티네가 16%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는 등 바이오 쪽에서도 매수세가 확산이 됐고요. 개별 중소형주들까지 함께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이 반면에 하락 종목을 보시면요.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 전부 다 화장품 쪽이 조금 두드러졌다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코스피 하락률 상위 종목입니다. 최근에 강했었죠. 이 K뷰티주들 연달아서 실적 호조 그리고 수출 데이터 호조세의 상승세를 이어왔는데 오늘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반도체단이 시장의 자금을 끌어가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차익 실현이 나왔었던 하루였습니다. 달바글로벌이 10% 하락, 에이블 CNC가 7% 애프터마켓에서 하락 마감했네요. 비슷한 흐름이 코스닥에서도 이어지는데요. 바로 보시죠. 이 코스닥에서는요, 5개 중에 무려 4개가 뷰티 미용 관련주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차익 실현 움직임이 나타났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눈에 띄는 종목 하나가 보입니다. 바로 1위 JYP 엔터테인먼트.
10% 이상 두 자릿대 급락하면서 오늘 엔터사들 중에서도 굉장히 부진한 주가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 방아쇠가 된 건 다름 아닌 2분기 실적 발표였는데요. 계속해서 분기 영업이익이 둔화하고 있는 데다가 시장의 예상치까지 밑돌게 되면서 다시 한번 이 시장의 우려감을 산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자, 그럼 과연 이런 움직임들이 내일 아침까지 쭉 이어질지 함께 체크해 보시죠. 마켓 위너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PPI는 나름 괜찮게 나와줬는데 영 지수가 조금 불안불안한 그런 뉴욕 증시 풀이장이네요. 일단 지금 이 시각 뉴욕 증시 나스닥 선물 PPI 발표 직후에는 약보합으로 음전했다가 지금은 다시 또 강보합으로 전환한 그런 상황입니다. 얼른 이분 모셔서 자세한 상황 이야기 들어봐야겠죠? 저희 마켓이너 지난 시즌의 우승자 여승재 파트너님 함께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파트너님. 일단은 물가지표 CPI, PPI 지난달까지 너무 좋았고요. 어제 CPI도 발표가 되자마자 또 야선이 쭉 올라갔잖아요. 네. 오늘도 좀 비슷한 그림을 기대를 했는데 영 지수가 좀 지지부진하네요. 뭔가 이유가 있을까요? 네, 지금 뭐 미국 본장 열려봐야 또 정확한 상황을 알 수가 있겠지만은 네. 제가 오늘 아침 이제 장전 시황 전해드리면서도 나스닥 지수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지금 저항에 걸쳐 있습니다라는 설명을 드리고 있거든요. 단기간에 또 올라오는 면도 있고 차익 실현에 대한 저항 이런 부분을 소화해야 되는데 글쎄요 이제 PPI가 이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강도 있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는 좀 두고 봐야 하겠지만은요. 어쨌든 지금 미국에서도 나스닥 지수와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저항 구간에 걸려 있기 때문에 네. 이 저항을 어떻게 소화하는지에 따라서 국내 증시 내일 또 금요일 어떻게 마감할지 관심 가지고 보셔야 될 텐데요. 내일 아침 공개 방송하면서 시황 전해드릴 때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해석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네. 큰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매일 아침 8시 30분마다 진행이 되는 저희 여승재 파트너님의 공개 방송 함께 해보시면 더욱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약간 알 수 없는 그런 와리가리 장세에서는 저희 승재 파트너님과 함께 이 자세한 전략 세워보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시장에 남긴 마지막 힌트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NXT 특징주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 종목을 준비를 해주셨는데 역시나 첫 번째 종목이 이 친구네요. 삼성전기. 네, 맞습니다. 그야말로 오늘 모건 스탠리가 띄워줬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특히 이제 MLCC 관련해서 이제 긍정적인 코멘트를 해주면서 삼성전기뿐만 아니고 사마, 콘덴서 이런 분도 이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어제 그 수익률 리뷰할 때 삼성전기를 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제시했던 가격 대비해서 거의 30% 가까이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요. 지금 이 MLCC 관련해서 이 모건 스탠리에서 긍정적으로 의견을 내면서 그런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이 MLCC 가격 강세의 가능성, 비중 확대 의견 이런 부분들이 어디에서 나왔나 보니까는 AI와 무관한 다른 고객들마저도 이 물량 확보의 불안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이렇게 또 의견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이 MLCC에 대한 업황. 그리고 가만히 좀 지켜보셨던 투자자분들이라면 반도체에 대한 증설 소식은 많이 들려왔어요. 하지만 MLCC 관련해서는 일본의 무라타도 그렇고 삼성전기도 그렇고 공격적인 증설에 대한 소식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물량이 굉장히 타이트한 시장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고 가격 상승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이 또 제시가 되고 있다는 부분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이 기술적인 부분 차트 보면서 조금 추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기 주간 차트를 보시면은요, 지금 이 주황색으로 표시된 영역은 과매수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과매수 영역에서는 제가 항상 매수를 좀 경계하셔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려왔고요. 과매수 신호가 풀리는 7월 달에 큰 폭의 가격 조정이 나왔죠. 제가 공개 방송하면서도 계속 드리고 있는 의견이 뭐냐 하면 이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도 아마 200만 원, 또 220만 원, 150만 원으로 매수하셔서 조금 손실을 보고 계시는 투자자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그대로 방치를 하신다라면 200만 원까지 삼성전기가 회복을 한다라는 100% 보장이 돼 있지는 않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대응을 좀 관리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그 PER, 주가 수익 비율 가지고 신대가에서 71배 수준으로 무라타 수준 이런 부분을 관련해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적정 주가, 증권사에서는 목표 주가를 해서 300만 원까지 제시를 하고 있지만 지금 2026년 기준으로 해서는 130만 원에서 120만 원 가격이 적정 주가다라고 저는 해설을 해드렸던 기억이 있고요. 그렇게 봤을 때 100만 원 이하로 내려가는 것은 굉장히 저평가 영역으로 들어간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또 120만 원 이하에서는 매수에 관심을 주셔도 충분히 좋겠습니다라는 의견을 드려왔습니다. 그렇다면 200만 원 가격에서 매수를 하셔서 좀 손실을 보신다 하더라도 추가 매수를 통해서 매수 평단 관리를 하셨다라면 지금은 손실이 대폭 축소되고 조금만 더 추가 상승을 하게 되면은 수익으로 또 전환될 수도 있는 가격 구간이에요.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하셔서 보유하신 종목들, 삼성전기뿐만 아니고 손실 보시는 종목들, 또 산업이 성장장 산업이라면은 충분히 매수 평단 관리하시면은 또 좋은 결과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삼성전기는 긍정적인 가격 흐름 나오면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현재로서는 160만 원 가격서부터는 또 저항으로 잡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50만 원 위로 160만 원 가격 구간에서는요.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좀 비중을 좀 축소해 가시는 저항 받는다면 축소를 좀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눌림목 주는 지지 가격에서는 또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네.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조금 궁금한 게 생기는데요. 네. 삼성전자였다가 이제 삼성전기로 옮긴 거잖아요. 네. 그 말인즉슨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한풀 접는다 이렇게 좀 해석해도 될까요? 글쎄요. 기대감을 접는다라기보다는 네. 변수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어요. 어떤 변수들? 중국 쪽에서 이 노이즈, 창신 메모리라든지 네. 이런 부분 쪽에서 이제 노이즈들이 올라오고 또 2027년, 28년 메모리에 대한 병목 해소 이런 부분들도 계속 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도 증설이 지금 되고 있지 않은 MLCC 쪽으로 좀 더 긍정적인 시각을 주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주신 그대로 오늘 또 이제 이 CXMT가 1위, 텐센트를 제치고 중국 시총 1위로 등극했다 이런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아무래도 중국 굴기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봐야 하는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제 특징주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금호 타이어, 저는 테마성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계속 테마성이라고 하기에는 흐름이 쭉 좋더라고요. 오늘은 또 어떤 이슈가 있었죠? 2분기 일단 실적이 굉장히 좋았어요. 네.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은 호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이 부분 먼저 말씀을 드리면 매출이 1조 3,328억 원, 영업이익이 1,822억 원,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더불어서 이번에 이제 정부 첨단 산업 규제 완화 이런 부분들이 겹쳐지면서 호남 쪽에 있는 광주 공항 부지 이런 부분까지 부각이 되면서 이제 급등세를 보였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금호 타이어 말고도 넥센 타이어라든지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은 주가가 조금 부진했습니다. 네. 근데 유독 금호 타이어가 급등세를 보였다라는 부분은 아무래도 메가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도 일부 포함이 되어져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어지는데 기술적으로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는 구간일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네. 지금 이제 보시는 차트는 주봉 차트예요. 제가 지금 여기에다가 이제 고가 부분에 선을 좀 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8,300원 정도 되는데요. 최고가는 8,150원이지만 이 부분에 선을 그어 놓고 장기적 관점에서 차트를 쭉 길게 놓고 보면은요.
역사적인 고가 부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명확하게 좀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21년도, 24년도 고가 부분. 그러니까 18,000원에서부터 이 10,000원 가격은 장기적인 평균 가격이 하락으로 돌아섰던 가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경계를 좀 하셔야 되는 가격 구간이면은 저는 틀림없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호 타이어를 지금 7월 첫 주 급등 이후에 조정 시 6,000원에서 5,500원 사이에서 좋은 눌림목에서 매수를 하신 투자자분들이라면 지금은 매도 신호는 사실 나오고 있지 않아요. 매도 신호는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해 가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신규 매수를 하시는 분들은 그만큼 리스크를 떠안고 매수한다라는 부분은 꼭 인지를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면 손절가를 잘 잡으셔야 되겠죠. 손절가를 잡으실 때 제 기준으로는요. 7월의 시가, 8월의 시가 이런 부분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럼 7월의 시가는 4,790원이니까 5,000원. 이 너무 밑에 있는 가격이죠. 여기까지 내려오면 안 돼요. 손실이 너무 커지죠. 8월 시가로 잡는 것이 가장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8월 상승을 하기 위해서 이건 주봉 차트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주봉 차트 상에서의 8월 시가는 7,250원이에요. 그러니까 7,000원 잡으시면 되겠죠. 7,000원, 7,200원 밑으로 내려온다는 것은 8월 하락으로 전환이 된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시는 분들은 수익을 보시기 위해서는 하락으로 전환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하시는 가격은 7,000원, 7,200원 이렇게 좀 타이트하게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리스크 있으시니까 분할 매수라든지 이런 가격 관리 좀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신규 매수는 좀 리스크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이 지역 테마랑 실적이 같이 모이는 이런 강력한 이슈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더라도 아직까지는 매도 시그널이 잡히고 있지 않다. 다만 가격선을 좀 타이트하게 잡아주셨네요. 7,000원에서 7,200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실리콘2. 오늘은 좀 약간 이제 차익 실현의 성격이라고 봐도 괜찮을까요? 뭐 그동안 워낙 가파르게 오른 것도 있었으니까요. 오늘 화장품주들이 네. 가격 조정 받는 종목들이 꽤 보였어요. 아까도 달바글로벌도 네. 오늘 호실적 발표했는데 마이너스 10%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실리콘투는 어제 실적 발표, 좋은 호실적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어제의 상승을 도로 다 되돌리는 주가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차익 실현의 성격이 굉장히 강했다라고 저는 또 판단이 되어지는데 실리콘투가 단기적으로 8월 달에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지만은요. 이 역시 주간 흐름으로 돌려놓고 보면 사실은 조정 추세를 받고 있는 흐름이었어요.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 보신다면은 조정 시 매수도 조금은 경계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일간 흐름 보시면은요. 상승의 전형적인 특징은 고점을 높이고 저점을 높이는 흐름이에요. 네. 하지만 이 실리콘2 같은 경우에는 올해 고점이 낮아지고 있고요. 저점이 낮아지고 있는 모습을 좀 확인하실 수 있겠죠. 근데 이번에 그 상단 가격을 돌파를 시켰는데 가격 조정을 받으면서 다시 되돌리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좋지 않은 흐름이에요, 사실. 그래서 실리콘2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한 35,000원 가격이 매우 중요한 가격입니다. 하단으로 들어온다 하더라도 추세를 지켜줘야 되는 가격은 35,000원이기 때문에 너무 섣불리 조정 시 추격 매수 이런 부분들은 좀 자제하시는 것이 좋겠고 지지받는 가격 확인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네. 오늘 실적 발표 나온 종목 한 종목만 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오. 클리오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화장품주죠. 네. 여성분들이 잘 아실 근데 법한. 클리오는 오늘 11%대 장 마감하고 나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NXT 장에서. 네. 근데 이 클리오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2와는 전혀 달라요. 주봉 흐름을 보시면 굉장히 가격 조정을 장기간에 걸쳐서 받아왔고 이제 조정 추세를 벗어내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화장품주들 중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만약에 보신다라면 이렇게 조정 추세를 벗어내는 종목에 조금 더 관심을 주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클리오에서도 긍정적인 시그널을 포착을 해주셨네요. 이렇게 오늘 장의 마지막 이런 힌트까지 찾아봤고요. 이제 내일 장의 판을 흔들 두 가지의 이슈들 살펴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이슈부터 열어보시죠. 네, 정부가 첨단 산업 규제 완화 방안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1차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과연 이 KPEX가 얼마나 빨리 집행이 될 수 있을지, 반도체를 넘어서 2차 전지와 로봇까지 그 온기가 퍼질 수 있을지 자세하게 파헤쳐 보도록 할게요. 네, 파트너님 이름이 조금 어렵습니다. 오늘 이제 발표가 된 걸로 나와 있는데 기업 투자 혁신 지원 방안 1차 어떤 내용이 대략적으로 좀 준비가 돼 있나요? 네,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오전 뉴스를 접하고 나서 네. 이 부분을 좀 살펴봤거든요. 살펴보면서 제가 이제 관전 포인트는 한 3가지 정도로 좀 나눠봤습니다.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은 일단 정부가 이제 오늘 발표한 거예요. 현장 중심의 기업 투자 혁신 지원 방안 1차를 발표를 했는 건데 이 관전 포인트 첫 번째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기업의 캐펙스가 실제로 얼마나 빨리 집행이 되느냐. 그러니까 규제를 좀 풀어주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정부에서 어떤 금액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투자를 막아왔던 발목을 잡아왔던 규제를 좀 완화해 풀어주겠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캐펙스 투자를 얼마만큼 빨리 신속하게 집행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첫 번째 관전 포인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결국 규제 완화는 투자 집행으로 연결이 되고 공장이 건설되고 또 장비가 발주가 되고요. 그리고 소재, 부품 수요로 연결되어야만 실질적인 수혜가 된다라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오늘도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좀 강세 흐름을 보였던 부분이 배경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네. 관전 포인트 두 번째로는요. 역시 가장 큰 금액이 이제 반도체 쪽으로 쏠려 있다라는 부분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 부분이 이제 SK 하이닉스에서도 공기를 빨리 앞당기겠다 이런 부분이 이미 발표한 바가 있는데 이 반도체 클러스터 증설 관련해서 2조 5천억 원 가장 큰 금액의 좀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부분이 제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소부장 실증 시설 트린지 팩에서도 한 8천억 원 정도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부분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반도체가 이제 앞단 가장 최우선에 놓여져 있다라는 부분은 가장 긍정적인 부분이고 또 조정 시에 매수 관점을 보실 수 있는 지지받는 가격을 확인하고 좀 신뢰 있게 매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됐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세 번째 관전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면 네. 반도체보다는 약하지만은 2차 전지와 로봇 쪽으로도 규제 개혁 이런 부분이 확산이 되어진다라는 부분인데요. 2차 전지는 구미와 포항이죠. 국가산업단지에서 배터리, 리사이클링 기업의 입주가 가능하도록 도와주겠다라는 내용이 들어져 있고요. 협동 로봇 그리고 이런 부분이 이제 안전기준 적용, 가이드라인 마련이 되고 또 산업용 로봇 정의를 이동형 로봇까지 확대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어제 이슈 다루면서 피지컬 AI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다 계속 이어지는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으니까요. 지속적인 관심과 가격 추적해서 수익을 잘 만들어 가시는 투자의 힌트로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어제 말씀 주신 타이거 휴머노이드 ETF 이 친구도 오늘 하루에만 벌써 또 3.8% 올랐더라고요. 더 자세한 내용들 저희 여승재 파트너님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슈도 한번 열어보도록 할까요? 사실상 내일 가장 많이 제가 기대하고 있는 이슈입니다. 바로 보시죠. 네, 테라파워 SMR 본격 건설. 다시 한번 원전에 대한 기대감이 무르익었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실제로 오늘 이제 바로 하루를 앞두고 있죠. 이 정의선 회장과 빌 게이츠 이사장과의 이 회동을 하루 앞두고 테라파워 관련 관전 포인트들이 몇 가지가 있다는데요. 바로 한번 챙겨보시죠. 거의 7개월 만에 지금 다시 한번 만나는 거죠. 이제 정 회장이랑 빌 게이츠 이사장의 이런 만남. 사실은 모든 게 다 테라파워를 위한 이런 협력 단계, 이런 청사진이라고요. 네, 오늘 뭐 빌 게이츠 분이 와가지고 또 총리도 만나고 그런다고 하는데요. 네. 이 테라파워 소형 모듈 원자력 SMR 이 부분이 이제 그 전까지는 테마로 그쵸. 인식이 되고 좀 일시적인 주가 흐름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은
이제는 조금 더 기대감을 가지고 보셔도 좋지 않을까 하는 관점에서 제가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관전 포인트 역시 세 가지로 제가 좀 분류를 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네. 이분이 이제 계획이 아니라 이제까지는 계획, 기대감 이런 부분이었다면 이제는 실제로 건설 단계에 접어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테라파워가 이제 미국의 와이오밍 주에서 차세대 원자로 나트륨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올해 3월 미국 원자로 규제위원회 NRC로부터 캐머런 원전의 건설 허가를 공식 발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국내 기업들의 협력 이런 부분들이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은 꼭 관심을 가지시고 보셔야 한다라는 뜻이 되겠는데요. 네. 관전 포인트 두 번째로도 AI 데이터 센터가 SMR의 새로운 고객으로 등장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메타가 되겠죠. 메타가 올해 1월에요. 테라파워와 최대 8기의 나트륨 원자로 개발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2기 같은 경우에는 이르면은 2032년에 공급을 목표로 한다라는 부분이 밝혀지고 있는데요. 이런 AI 데이터 센터의 증가, 이 부분에 있어서 2차 전지도 이번에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컨퍼런스 콜 진행을 하면서 ESS에 대한 어떤 수익성 이런 부분들을 또 주장을 강력하게 의견을 또 내보이는 모습들을 보였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어지고 있고 그럼 전력 부족 이런 부분들 안정적인 24시간 전원이 필요한데요. 어쨌든 이런 원전이 굉장히 중요한 발전 시설임에는 분명한 것 같고요. 원전 SMR 수요는 증가된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마지막 세 번째 관전 포인트로는 그러면 결국 국내 기업 이런 부분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핵심은 테마가 아니라 실제 공급망에 좀 투자의 포커스를 맞춰주시면 좋겠다라는 부분인데요. 이 테라파워 프로젝트에 이제 한국 기업들이 연관이 되어져 있죠. 네. 그래서 실제 공급망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HD, 현대중공업 그리고 주요 부품의 우선 제조자로 선정이 되기도 했고 이 두산 에너빌리티도 주요 구조물의 제작 검토 설계 지원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SK 이노베이션이라든지 종목들이 또 한정기술 이런 종목들이 준비되어져 있는데 더 자세한 사항은 제가 또 공부방에 올려놓은 정리를 해서 올려놓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가격적인 측면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또 가격 조정 받는 모습들을 보여왔기 때문에 가격적으로도 고가 부근은 아니고 충분히 관심을 가지실 만한 영역에 있다라는 말씀까지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전 이제는 기대감이 아니라요. 실체가 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내일장의 회동을 통해서 불거질 수 있는 원전에 대한 기대감 크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 자세한 내용과 정확한 매매 타점 대응은 아주 간단하죠. 저희 문자 메시지 샵 3772번을 통해서 여승재 세 글자 보내주시면요. 저희 파트너님과 함께 이제 방송 끝나도 공부방에서 계속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거기에다가 이제 매일 아침마다 8시 30분 공개 방송도 함께 해주고 계시죠. 또 여기 공개 방송에서 이 풀어주시는 전략도 굉장히 요새 타점이 높습니다. 저희 여승재 파트너님과 함께 하시고 싶은 분들 화면 하단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곧 출발할 뉴욕 증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여의도와 뉴욕을 잇는 이곳은 마켓디너입니다. 지금 시각 밤 10시 45분, 38초 정도 됐습니다. 지금 이 시각 이제 뉴욕 증시 열리기 약 1분 정도 남은 상황인데 바로 원자재 상황부터 체크해 보시죠. 가장 먼저 국제유가입니다. 2.13% 하락하면서 배럴당 81달러 선까지는 내려왔습니다. 오늘 뭔가 특별한 소식이 있었다라기보다는 최근 들어서 미국과 이란 측에서 굉장히 강경한 메시지들이 많이 오갔었죠. 오늘만큼은 그런 메시지들이 좀 없는 잔잔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국제유가가 약 2% 정도 진정세를 보이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은 큰 움직임 없습니다. 1,420원 돌파를 한 상황이네요. 중요한 게 미국의 10년물 국채
국채 금리겠죠. 오늘 우리 시각으로 밤 9시 30분경에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 PPI 7월분이 발표가 됐는데요. 이게 시장에 굉장히 우호적으로 긍정적으로 나와줬습니다. 우선은 PPI 헤드라인도 그렇고요. 근원치도 그렇고요. 전월 대비해서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덜해졌다라는 이런 긍정적인 온기가 시장 전체에 퍼지고 있고요. 덕분에 미국채 10년물 2bp, 미국채 2년물 1.1bp 하락 중인데요. 이 수치는요, 약 30분 전 수치입니다. 제가 지금 다시 한번 실시간 수치를 확인을 해봤는데 미국채 10년물이 5bp 떨어지고 있고요. 미국채 2년물도 5.1bp,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 국채금리가 떨어진다는 말인즉슨 기술주와 성장주에 조금 더 우호적인 환경이 될 수 있다는 점, 이 점이 오늘 미 증시 출발 포인트가 될 것 같네요. 네, 지금 이 시각 밤 10시 30분 뉴욕 증시 출발했습니다. 이 3대 지수 개장 상황 이어지는 대로 바로 보시자면요. 우선은 제가 종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7월 PPI가 예상치를 하회했죠. 이 전월비로 봤을 때 근원이랑 헤드라인 모두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이 다소 꺾이게 되면서 다시 한번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는 걱정이 덜해지게 됐고요. 이 3대 지수 출발 상황과 함께 자세히 보도록 할까요? 자, 우선은 지금 이 다우지수 먼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9% 상승으로 출발하고 있는 다우지수, 나스닥도 오늘 이만하면 나쁘지가 않습니다. 0.12% 상승 출발하면서 3대 지수 일제히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오늘 3대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는 나머지 이슈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오늘 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는데요. 이게 예상치를 상회했죠. 고용 둔화가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의미인데 방금 나온 PPI랑 같이 놓고 볼까요?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고용 둔화가 확인이 됐다. 그 말인즉슨 9월 금리 인상 우려가 낮아졌다라는 의미겠죠. 자, 거기에다가 이제 PPI 발표 직후에 9월 금리 인상 확률을 또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겠죠. 이 PPI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연준이 9월에 금리를 올릴 확률이 40%를 넘어섰는데 지금 시각은 32.4%까지 드라마틱하게 뚝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비둘기파적인 시장 다시 한번 개장 상황 확인해 볼까요? 나스닥이 0.16% 상승으로 출발하고요. 다우지수도 오늘 강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네요. 자, 오늘 근데 나스닥이 왜 이렇게 좀 다우지수 대비해서는 조금 아쉽냐? 반도체단의 경계 심리가 조금 서려 있습니다. 두 가지의 약간의 좀 눈엣 가시가 될 만한 소식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중국이죠. 딥시크가 에이전트 기능을 강화한 버전 4 프로 모델을 출시를 했다. 이 점이 다시 한번 경쟁 우려를 부각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 대표적인 AI 인프라 관련주죠. 이 시스코 시스템즈가 호실적을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가 거의 6% 가까이 급락하고 있거든요. 너무 그동안 시장의 눈높이가 높았기 때문에 그 눈높이를 충족하기에는 다소 아쉬웠다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굉장히 잘 나왔었던 AI 인프라주들 실적 여기에다가 찬물까지는 아니고요. 좀 미지근한 물을 부었다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반대로 금융과 헬스케어, 필수 소비재, 교통 등 이 방어주단에는 순환매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네요. 지금 특징주 상황도 한번 체크를 해보실까요? 먼저 구글입니다. 약 0.7% 상승으로 출발하고 있는 구글인데요. 느낌 좋습니다. 이 제미나이의 낮아진 경쟁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AI 조직 개편에 들어간다라는 소식이 또 화제가 됐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오늘 견조한 출발 보여주고 있습니다. JP모건에서 목표가를 기존 $550에서 $625로 상향 조정했고요. 애플도 오늘 출발 괜찮네요. AI 시리를 통해서 최신 뉴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주요 언론사들과 라이선스 계약을 논의 중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다만 SK 하이닉스 ADR의 경우에는 조금 불안한 그런 움직임이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가 흐름 바로 좀 실시간으로 체크를 해보자면 0.58%, 방금까지는 이 하락이다가 강보합으로 돌려 세운 모습이거든요. 다시 한번 중국 쪽에서 양쯔 메모리가 키옥시아를 제치고 글로벌 낸드 출하량 3위권에 올라섰다, 바짝 쫓고 있다.
어렵다라는 소식이 시장의 우려감을 조금 키우고 있고요. 문제의 시스코 시스템즈 6% 급락하면서 출발 중입니다. 이 예상치를 넘어선 2분기 실적을 발표했지만 스트릿 컨센을 근소하게 굉장히 간발의 차이로 상회했거든요. 이게 한껏 높아진 시장의 눈높이를 맞추기에는 조금 아쉬웠다라는 평가가 있고요. 아이렌 여러분이 관심이 많으시죠? 5%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 50메가와트 규모의 AI 클라우드 호리즌 1을 마이크로소프트 측에다가 최종적으로 인도했다라는 소식이 화제를 모았고요. 마지막으로 우주항공 대표주 인투이티브 머신즈 9% 이상 하락 출발 중입니다. 오늘 장전할 실적을 발표했는데 2분기 매출이 예상치를 하회한 데다가 영업 손실도 시장 예상치보다 상당히 컸다는 점이 타격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목요일 뉴욕 증시 출발 상황 살펴봤는데요. 더 자세한 이야기 뒤에서 이어가시죠. 오늘 반도체 장비 업체 분위기 상당히 좋았죠. 하지만 지금 뉴욕 증시 프리장에서는 분위기가 약간은 좀 뒤숭숭한데 아무래도 시스코 때문인 것 같네요. 이런 좀 걱정들을 내일 AMAT가 좀 완전히 뒤집어줄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런 부분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스닥과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저항 구간에 걸쳐 있기 때문에 네. 오늘 본장 이 저항을 어떻게 소화할지 아니면 저는 오히려 억지로 올라가는 것보다는 조금 더 좋은 저렴한 조정을 건강한 조정을 주고 다시 올라가는 것이 더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기대 또 연휴가 앞두고 있어요. 국내 증시는 연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조금 쉬어가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관전 포인트 어떤 게 있을까요? 또 대표적인 장비주잖아요. 네, 맞습니다. 빠르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관전 포인트 요 3가지 포인트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항상 컨퍼런스 콜 하기 전에 지난 분기의 실적과 지난 분기에 어떤 가이던스를 제시했는지 이 부분을 좀 체크하고 넘어가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지난 분기 제시했던 공직 가이던스 매출이 89억 5천만 달러, 플러스 마이너스 5억 달러 정도 보시면 되고, 비갭 EPS가 3.36, 이 부분인데요. 지금 관전 포인트로 보시면 단순 예상치 상회 정도로는 시장의 눈높이를 좀 맞추기 좀 어렵겠다라고 좀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그래서 이 위스퍼링 넘버, 시장 참여자들의 예상치, 이것까지 좀 뛰어넘어 줘야 된다라는 부분이 또 답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EPS 기준으로 해서 3.56 이상 강한 서프라이즈 이 부분이 좀 기대가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또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AI 투자가 HBM 그리고 D램 첨단 패키징 장비 수요가 얼마나 강한가에 대한 코멘트 이 부분이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어플라이드가 최근 이 SK 하이닉스하고요, 차세대 D램, HBM 첨단 패키징 공동 R&D 이 부분을 협력한다라는 부분을 발표하기도 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 참고해서 보시면 컨퍼런스 콜에서 HBM 투자 지속 여기에 이어서 D램 미세 공정 전환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첨단 패키징 여기까지 투자 확대를 재확인을 해준다라면 내일 금요일 시장도 소부장 종목들 좀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증착, 식각 이쪽 열처리, 이 메모리 미세 공정 전환 수혜 장비들 국내 증시에서 보시면 될 텐데 대표적으로는 원익 IPS, 테스, 주성 엔지니어링, 유진테크 이런 종목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익 IPS, 주성 그리고 유진테크까지 같이 한번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우선 지금 이 시각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4.69% 굉장히 강하게 좀 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지금은 일단 우려감보다는 기대감이 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이게 또 지금 약간 메모리단에 부담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의 양쯔 메모리, 우리가 YMTC라고도 하죠. 이 친구가 일본 키옥시아를 제치고 낸드 생산량 3위권에 올라왔다는 소식인데 격차가 지금 앞에 삼성전자랑 그다음에 2위가 솔리다임이란 말이죠. 이 친구들과 차이가 좀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인가요? 글쎄 많이 벌어져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네. 이 부분이 사실 오늘 아침에 제가 이 소식을 봤어요. 이 소식을 보고 조금 경계가 된다라고 좀 생각이 되어졌거든요. 네. 이 부분을 좀 풀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요. 2026년 2분기 낸드입니다. 글로벌 낸드 출하량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양쯔 메모리가 14% 비중을 점유율을 차지하면서 키옥시아를 미세하게 좀 제쳤다. 이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이 부분을 보면 이 출하량, 점유율하고요, 매출 수익성 이런 부분들은 또 반드시 구분을 해서 봐야 되는데 제가 좀 표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일단 1위는 삼성전자, 2위는 SK하이닉스, 솔리다임, 그리고 3위가 양쯔 메모리, 그리고 4위가 키옥시아. 근데 3위와 4위가 이제 별 큰 차이는 나지 않아요. 큰 차이는 나지 않는데 이 부분을 좀 핵심적으로 좀 깊게 들여다보면은 앞으로 공급이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경계가 되어진다라는 부분이거든요. 매출 기준으로는 뭐 여전히 5위를 기록을 하고 있지만은 핵심 포인트를 짚어보면 이 양쯔 메모리의 제품 포트폴리오가 아직 상대적으로는 스마트폰, PC, 소비자용 이런 낸드 비중이 높은데 이 로이터 통신에서 또 조사한 걸 보면은 네. 이 부분이 또 고부가 가치 쪽으로 넘어갈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런 부분도 전해지고 있다라는 것이 리스크 요인이 될 것 같고요. 이 SK 하이닉스의 현재 AI 낸드에서는 삼성전자보다는 조금 더 방어력이 강하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왜 그렇게 보냐 하면은 SK 하이닉스와 이 솔리다임 이 부분을 보시면 낸드 출하량 점유율 22%로 2위를 기록을 하고 있지만은 이 솔리다임의 피트 출하량이 전분기 대비해서 40% 증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시면은 낸드 쪽에서는 삼성전자가 1위를 하고 있지만은 SK 하이닉스 쪽에서의 방어력이 좀 더 높다라고 저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이제 2024년에 32% 점유율에서 지금 떨어진 것도 좀 걱정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수익성 높은 D램 우선 배분하면서 낸드의 출하량 이 부분이 억제되었던 탓 때문에 점유율이 좀 줄어드는 것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은 어찌됐든지 간에 이 중국 메모리에서의 D램, 범용 D램과 낸드 쪽의 추격은 조금 리스크 요인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중국의 공급 능력 확대, 이 부분이 가장 위협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로이터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양쯔 메모리가 현재 우한의 기존 2개의 팹에서 월 약 20만 장의 웨이퍼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추가로 현재 건설 막바지인 신규 팹이 있고요. 또 여기에 추가로 2개의 팹을 추진 중에 있다고 해요. 그러면 계획대로 완성이 된다라고 치면은 이 양쯔 메모리 생산 능력이 현재보다 한 2배 이상 확대되어지는 부분이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병목 현상의 해소, 가격의 상단 가격을 제한하고 있던 부분에 또 완화되어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또 리스크 요인으로 좀 체크가 되고 있고, 제 판단은요, 지금 당장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실적 전망을 낮출 정도의 뉴스는 아니지만, 네. 중국 낸드가 예상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만큼은 사실이고 중장기 공급 리스크 경고 등이 켜졌다. 여기까지 좀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높이를 저는 이제 28년까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었는데 이런 계속 변수, 도전이 일어난다면 그 시기를 조금 앞으로 당겨야 할지 않을까, 수정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이 정도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주분들도 이 부분 잘 참고하셔서 대응 계획을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중장기적인 리스크로 작용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오늘 뉴욕 증시도 좀 비슷한 흐름을 반영을 하고 있네요. PPI가 어제보다 CPI 때보다 더 우호적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단은 조금 조심스러운 흐름입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종합했을 때 우리는 과연 내일 어떤 종목을 담아봐야 할까요? 바로 이어서 만나보시죠.
오늘의 히든주 결론을 바로 들어보기 전에 파트너님, 지난 금요일에 히든주였죠. 네. 테크윙이 또 벌써 14.2% 상승했더라고요. 지금 매매 타점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진 거죠. 네, 월요일 시가 이하 매수 의견은 굉장히 유효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까지, 목요일까지 연속 4거래의 양봉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가장 크게 관전 포인트로 보고 있는 5만 원 저항을 어떻게 소화를 할 것이냐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썩 좋지 않아서 조정을 좀 받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일단 저는 조정을 받아도 저는 괜찮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조정을 받아주고 또 4만 원 가격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면 오히려 훨씬 더 좋은 가격이 또 제공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테크윙 또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여기서 네이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같은 날 특징주였죠. 네, 5% 상승 맞습니다. 나오네요. 네이버는 제가 이제 금요일 날, 지난주 금요일 날 특징주로 말씀을 드리고 또 월요일 날 공개 방송에서 테크인과 함께 매수하실 수 있는 가격 안내를 해드렸거든요. 그 가격이 이제 원래는 20만 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20만 원까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21만 원 가격으로 제시를 해드렸고 역시 마찬가지로 화요일서부터 상승하는 모습이 좀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23만 원 위로는 저항이기 때문에 요 부분 참고하셔서 네이버 참 잘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또 어제 이슈에서 말씀을 드렸던 타이거 코리아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 요 부분도 이제 방향성을 결정지을 가능성이, 방향성을 나타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이제 오늘 10,000원을 넘어가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역시 이제 조금 더 기간 조정을 보인다 하더라도 저는 상방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고, 역시 마찬가지로 조정을 받아준다 하더라도 밑에서 눌림목 충분히 기다렸다가 좋은 가격에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꾸준한 관심이 필요한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ETF 쪽도 저희 여승재 파트너님께서 탄탄하게 잡아주고 계시네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장의 결론이죠. 히든주 힌트 한번 살짝 들어볼 수 있을까요? 2분기 어닝 시즌 막바지잖아요. 그쵸. 2분기 어닝 시즌을 실적을 발표한 종목인데요. 2분기 영업이익이 3조 원대로 이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장 기대치를 124% 상회하는 실적, 호실적을 발표를 했어요. 굉장히 긍정적인 실적 발표했고 이 실적은 3분기도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전망이 되어지고 있고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했던 부분인데요. 사실 이제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는 부분은 저는 가장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설명을 드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동사의 적자를 보고 있던 자회사가 이번 2분기에 흑자로 턴어라운드 8천억 원대 영업 흑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또 최근 들어서 외국인이 6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에서 수급도 탄탄하게 뒷받침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일 그리고 다음 주까지 관심을 가져서 좋을 종목으로 히든 종목 준비를 했습니다. 이 히든주 저는 좀 짐작이 가지 않는데요. 과연 어디에서 좀 확인을 할 수 있을지 일단 제 대본에는 없거든요. 네. 어디에서 확인을 해볼 수 있을까요, 파트너님? 네, 샵 3772 여승재 100원의 유료 문자 보내주시면은요. 저와 같이 좋은 정보, 투자 정보 나눌 수 있는 공부방 같이 할 수 있는 안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시면은요. 제가 매일 장전 시황 그리고 중요한 대응 기준 가격들 이런 부분들 풀어서 설명을 드리고 있거든요. 앞서서 삼성전기를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보유하고 계신 주요 종목들 어떤 식으로 지금 반등, 회복 시기에서 손실을 줄이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손실 줄이는 것을 넘어서 수익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종목의 대응 방법을 제가 매일 아침 공개 방송에서 또 공부방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거든요. 삼성전자, 또 SK하이닉스, 삼성전기, 또 특히 2차 전지 종목들,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LNF,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이런 핵심적인 종목들을 제가 다 기준 가격, 지지받아야 하는 가격, 또 저항받는 가격 다 자세하게 설명을 풀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셔서 확인만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매매 타점 정확하게 잡아가는 것도 중요하겠죠. 저희 파트너님 오전 8시 30분, 매일 평일 개장 30분 전에 공개 방송 함께 해주고 계시니까요. 여기에서 또 자세한 전략 타이밍들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정말 아쉽지만 1시간이 벌써 이렇게 지나갔네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여승재 파트너님은 여기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최근 들어서 저희 2대1 이용 파트너들을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이런 사칭 사례 피해 보시는 일 없도록 각별히 유의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밤 10시 여의도와 뉴욕을 잇는 더 신속한 소식 들고 찾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